걱정이 많으시죠? 빨리 집에는 가야 되겠는데 페이지 많이 남아있고. 자, 근데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마시고. 6시 전에 끝납니다. 보시고, 일단, 6시 전에 끝나요. 8시면 큰일 나. 자, 저 오늘 쫓겨나요, 집에서. 그랬다가. 아까 점심 때 저희 꼬마애가 전화가 왔어요. 소원이, 자기 소원인데, 오늘 빕스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생일이래.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해요. 그 소원이 뭔가 하면요. 오늘 소원이야. 평생 소원이 아니고 오늘 소원이 이제 빕스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소원도 가야지 또. 알았어. 그리고 끊었어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지금까지 총론이었죠. 3장 총론 파트죠. 그러니까 강론은 등기 구조가요. 강론은 언제나요? 총론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설명 이렇게 보고요. 언제 봤죠? 이러면 다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오히려 강론 파트가 편할 수도 있어요. 자, 보시고 이제. 자, 또 열심히 달려야죠. 자, 문제 30번. 별표 치시고. 전자신청. 자, 전자신청. 자, 44페이지. 자, 틀린 것은 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1번.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 등록은 전국의 어느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대리는 그 출석을 하여야 한다. 자, 맨 하는 말. 전자신청은 출석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사용자 등록은 해야지. 그 말이지. 맞죠? 오. 그럼 2번.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에게 전자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등기 권리자도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법무사가 대리해서 전자신청할 수 있다? X죠. 보세요. 뭔가 하면 사용자 등록은 전자신청하는 사람만 하면 되죠. 그럼 법무사가 하니까 사용자 등록은 누구만? 법무사만 하는 거지. 당사할 필요가 없죠. 2번 X. 3번. 변호사나 법무사, 가로 속에 법무법인, 법무법인 위반, 합동법인 포함이에요. 그 아닌 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전자신청할 수 없다. 맞지, 오지. 자, 다시. 자, 방문 신청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근데 전자신청 대리는 누구만? 변호사, 법무사 할 수 있지. 그 맞는 말이지. 또 이제 거기서 변호사, 법무사 묶어서 한 단어로 뭐라 불렀죠? 자격자 대리인 그랬지. 자격자 대리인. 3번은 맞아요. 4번. 전자신청은 자연인으로서 등기법에 따른 사용자 등록을 한 경우와 법인으로서 상업등기법에 따른 전자지명을 발급받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전자신청은 자연인 및 법인 그랬죠. 근데 요건이 달라요. 자연인은 뭘 해야 되고? 사용자 등록을. 법인은 전자증명을 발급하면 되겠지. 오케이. 자, 5번.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전자 신청할 수 없다? 외국인도 할 수 있지. 그리고 자연인 그래서요. 자연인의 외국인은 포함 제외? 포함된다. 이렇게 했고. 그럼 6번. 전자 신청 취하는 처리도를 이용해서 하여하며 이 경우에 전자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자 신청 취하 어떻게 한다? 전자식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7번. 등기안의 보정명령 방법과 신청인의 보정 방법 그리고 각 결정 방식은 모두 서면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X죠. 자, 보시고 이제 좀 다시 정리할게요. 8번. 전자 신청에 대하여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안은 사유를 등록한 후에 반드시 전저편 방법으로 사유를 통지한다? 통지는 제한이 없죠. 자, 이제 통지는 다 됩니다. 자, 그럼 또 보세요. 전자 신청을 보정해야죠. 어떻게? 그거는 전자식으로. 또 전자 신청을 취하할 수 있죠. 어떻게? 아니, 그것도 전자식으로. 각하처분 때리면 각하처 통지는 그게 이제 서면 같은 방식이죠. 오케이, 그렇지. 그래서 자꾸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옆에 가서 이제 9번. 자, 9번은 별표 하나 치시고. 자,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 자격자 대리인, 법무사 등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거기 전자표준 양식이죠. 자, 요게 뭔가 하면요. 현재 보세요. 등기 신청서를 당사자가 손으로 막 쏘면 손 조금요. 그 보기 좋아요, 나빠요? 보기 싫죠. 그래서 지금은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게 전자표준 양식이야. 그래서 이걸 적어서 이거를 출력을 해가지고 등기소 가지고 와야 돼. 그게 전자표준 양식이에요. 이거는 방문 신청이잖아. 그래서 이거 이거는 방문 신청이니까 자, 제약자 대리 안 해도 대리할 수가 있다야, 있다. 누가 함부로 X 막 칠해 막 혼자 막. 응? 자,
다 보여. X죠.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전자표준 양식이죠. 요거는 신청 쓰는 양식이에요, 그냥. 요걸 써가지고 출력을 해가지고 제출해야 돼요, 이렇게. 이건 방문 신청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틀린 거는 이제 2번, 5번, 7번, 8번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자, 요거 한번 정리할게요. 이제 이렇게 했어요. 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이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전자 신청. 보세요. 그럼 전자 신청을 딱 했죠. 근데 보니까 을의 서류에 경미한 하자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자, 보정을 시켜야죠. 그래서 보세요. 전자 신청한 경우에 자, 보정사유 통지 어떻게 한다? 제한이 없죠. 전화, 팩스, 구두 다 되고. 또 을이 이제 전자 신청을 보정해야죠. 어떻게 한다? 왜? 전자식으로. 또 이제 을이 등기 신청한 후에 을이 등기를 취하해요. 그러면 전자 신청은 어떻게 취하한다? 전자식으로 해야지. 또 이제 등기한이 을의 등기를 각하처분 때려버렸어요. 각하사유 통지는 이게 이제 서면과 같은 방식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자, 모르는 거 나오면 어디 보라고? 위에 보는 거야. 그 위에 박스에 있어. 맨날 딴책 뒤지지 말고 위에서 적어놨어. 자, 그 다음 36번. 신청 후 절차. 여기는 시험 보러 가면 그거 나왔고요. 여기 이제 두 번째 칸. 각하사유. 29조 2호 위반. 뭐 지문은 다 이제 풀 수 있는 지문들이고요. 넘어가서. 자, 31번 가시죠. 자, 31번도 별표 치셔야 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해당하지 않는 거. 자, 1번.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기 촉탁이 있더라. 합유 지분은 처분할 수가 없죠. 그럼 가압류 잡을 수도 없지. 이게 이제 몇 호 위반? 29조 2호 위반. 이렇게. 합유 지분입니다. 잘 보셔야 돼. 2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자, 본등기 좀 막아달라. 등기할 수 없죠? 몇 호 위반? 29조 2호 위반. 3번. 처분금지 가처분 기입등기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가처분한 후에는 부동산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이제 그 3번은 적법. 각하사유가 아예 아니지. 적법이에요. 또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신청했다. 자, 그럼 봐요. 우리가 가등기 대상은요. 청구권인데 그거는 채권적만이지.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니까 가등기 할 수가 없다 그래야지. 그 주의하셔야 돼. 4번. 자, 5번. 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 지분에 관한 상속 등기를 신청했다. 자, 자기 지분만 상속 신청하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몇 호 위반? 29조 2호 위반. 이렇게. 6번. 자, 주택 전부의 전세권 설정 등기 후 동일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 촉탁이 있더라. 지금 건물에 전세권 등기 있죠. 임차권 촉탁이 들어오면 전세권 임차권 양립할 수가 없지. 이것도 이제 29조 2호 위반. 그럼 7번. 하나의 부동산에 경유된 보존 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을 말소 신청했다. 자, 보세요. 보존 등기를 일부만 지을 수 있나요? 안 되겠죠. 이것도 이제 29조 2호 위반. 자, 8번. 자,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가압류 채권자 갑이 을 소유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를 신청했다. 자, 시간 많이 줄게. 자, 각하사유 아니에요. 각하사유야. 그래. 가압류는 촉탁 등기 아니에요. 촉탁 등기를 당사자가 신청했다고. 그 점 우리 점 주요 포인트예요. 그거 중요해요. 이게 뭔가 하면 시험 지문에요. 간공서 촉탁 등기를 당사가 신청했다. 이렇게 내주잖아요. 사람 다 알아요. 각하사유인 거를. 그걸 바꿔서 이렇게 내. 가압류 등기를 당사가 신청했다. 이렇게. 그것도 몇 호 위반? 29조 2호 위반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체크해놔야 돼. 눈을 잘 띄게. 자, 그 다음. 9번. 가등기 가처 명령에 의하여 가등기 권리자 갑이 을 소유 건물에 대해 가등기를 신청했다. 요거는 각하사유가 아닐까요? 각하사유가 아니죠. 체크하세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요거는 자, 요거는 가처분이에요? 판결이에요? 이건 판결이에요. 판결이니까 단독 신청하면 되잖아요. 각하사유가 아예 아니지. 적법. 그 다음
10번 간공서의 공매 처분이란 권리 이전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했다. 경매 공매 나왔다. 어떻게 등기한다? 경매 공매 뜨면 다 어떻게 아까 등기한다 그랬어? 촉탁 등기잖아. 당사 신청했잖아요. 아까 그 괜히 한 말 아니니까 시험 지문에요. 경매 공매 딱 떴다. 다 어떻게 등기한다? 촉탁이야 촉탁. 그 다음 1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의 등기 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 주소로 병사시 명백한 때 이건 뭔가 하면요. 등기부랑 신청서가 내용이 불일치해요. 그죠? 그러면 등기하러 오는데 신청서와 등기부가 불일치하면 이 등기는 받아줘야 돼 말아야 돼요. 안 받아주지. 각하사유지. 그런데 몇 호 위반? 3호 이하지. 그럼 그거는 2호 위반이 아니지. 그렇게 나온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자, 그 11번을 각하사유인데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11호는 각하사유인데 몇 호 위반? 3호 이하니까 2호 위반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호 위반이 아닌 거 이제 자 3번, 이제 9번, 11번 3개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미리 그려놓을게요. 우리 맨날 보던 거 하나 있죠 이렇게 이제 4개. 자 이렇게 해서요. 이번에 자 갑과 을이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처음 만들었다. 갑과 을이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첫 번째 전원이 전원명의로 등기한다. 되죠. 그다음 이제 자 갑이 전원명의로 되고 갑이 가서 저희 지분에 대한 거는 X. 이게 이제 29조 2호 위반.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버지는 갑이고 상속인이 이제 을과 병이 있다. 이렇게. 자 갑이 사망했어요. 그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 자 공동 상속에서 첫 번째 전원이 전원명의로 되고 그다음 이제 을이 전원명의로 되고 을이 가서 이제 지분에 대한 거는 X. 몇 호 위반? 29조 2호 위반 이렇게. 그럼 또 이제 갑이 이렇게 해서 이제 유언을 딱 했어요. 내가 주거들랑 A와 B에게 재산을 2분의 1씩 나눠주겠다. 2분의 1. 요거는 포괄 특정. 포괄이죠. 그러면 포괄적 수인자가 수인인 경우에 첫 번째 전원이 전원명의로 되고 A가 전원명의로 안 되고 저희 지분에 대한 거는 되고 이렇게. X. 각하사유. 몇 호 위반? 29조 2호 위반 이렇게. 또 이제 네 번째 이제 갑이 AB한테 공동 가등기 나왔죠. 가등기. 이거세요. 시험 붙으면 지분 주기로 2분의 1씩. AB가 시험에 둘 다 붙었다. 첫 번째 전원이 전원명의로 되고 A가 전원명의 X. 저희 지분에 대한 거는 되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서요. 사건은 4개, 결론은 2개. 그래서 소유권 보존 상속 똑같아. 이렇게. 그 다음 이제 포괄유증이랑 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지문들이 이제 주로 시험 나온 거예요. 이렇게. 각하사유 나올 수 있고 각 부분 다 나올 수 있죠.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자, 표정이 막 또 갑자기 진지해졌어. 갑자기. 자 보시면 되고 뭐 이 신청은 큰 문제 없고요. 옆에 가서 이제 자 39테마 39번. 자 38번은 표시등기죠. 표시등기는 뭐 작년에 나와서 올해는 비중 떨어져요. 대신에 이제 밑에 경정등기는 꼭 보셔야 돼. 이제 올 상반기요. 공무원 시험에 경정등기 다 나왔어요. 모든 시험에 다. 최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경정등기 옳은 것은. 자, 1번 등기의 착오나 유류가 등기한 가로 발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방 허가를 받아 등기를 경정하여야 한다. 자, 보세요. 등기간 가오로 발생했죠. 요거는 등기가 돼? 직권등기죠. 직권등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법원장 허가가 아니고 법원장에게 나중에 보고하면 돼요. 이렇게. 또 하나 틀린 건 어딘가 하면요. 거기 이해관계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거 아니고 이해관계인 승낙받으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직권경정은요. 자, 첫 번째 등기한 자신의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으로. 두 번째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되고 등기한 후에는 이제 지방법원장에게 보고만 하면 돼. 급하게도 다음 장에 있는데 다. 자, 뭐 말할 시간을 갖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뭐 다음 장에 있어 지금 다 그거. 자, 그 다음 이제 2번. 자, 이제 줄그세요. 등기한이 직권에 의한 경정 등기할 때 체크하고 그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권리자 의무자에게 통지. 보세요. 직권 등기 해놨으니까 바뀐 거 알려줘야 되겠죠. 통지해줘요.
통계해 주는데, 그 다음 3번. 자, 등기 의무자가 2 이상일 때 직권으로 경등기를 마친 등기하는 전원에게 통지한다? 그중 1인에게. 그치. 그래서 이제 1, 2, 3, 3개가 이제 거기에요. 직권 경정 등기. 이렇게. 그 다음 이제 4번. 자, 등기상의 일부가 부적합하게 말소된 경우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달수가 없다? 줄 좀 그세요.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 뭔가 하면 우리가 자, 말소 등기는 전부를 다 지우는 거죠. 근데 경정 일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등기를 일부만 지울 수 있어요. 이렇게. 그걸 그렇게 불러.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라고 이렇게. 용어 뜻만 보시면 되고 이런 게 이제 있다 그렇게만. 자, 일부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한다?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 이렇게 실행합니다. 그 다음 5번. 자, 비법인 사단이 법인화가 된 경우에 등기 명의를 법인으로 경정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비법인 사단, 법인은 동일성이 없죠. 그러면 경정등기 할 수가 없다가 돼야지. 이렇게. 6번. 자,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 등기를 마친 후 상속인 중 1인에게 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경우 소유권 경정등기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보세요. 뭔가 하면 자, 을병이 상속을 딱 받았죠. 공동 소유. 근데 요거를 이제 을이 다 가지기로 다시 분할했어요. 그러면 을병 명의에서 을의 명의로 경정등기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요. 경정등기는 경정 전후에 뭘 요한다? 동일성을 요한다. 그 의미예요. 이렇게. 7번. 전세권 등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신청의 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가 돼야지. 자, 전세권 임차권 동일성이 아예 없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 8번. 자, 권리자는 갑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을명의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 자, 갑과 을 동일성이 아예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보세요. 이제 경정등기 파트는 옛날 문제는 그거 나왔어요. 직권 경정등기가. 최근에 이제 요거 나와요. 동일성이라는 거. 무슨 말인가 하면 경정등기는 경정 전후에 동일성을 요합니다. 자, 그럼 이거 어때요? 갑의 명의를 을로 바꿔달라. 돼, 안 돼? 안 되죠. 또는 반대로 을을 갑으로. 안 되겠죠. 또는 이제 전세권 등기를 임차권으로. 돼요, 안 돼요? 반대도 안 되겠지. 또 이제 비법인 명의를 자, 법인으로 바꿔달라. 요것도 안 되죠. 뭔가 하면 이게 동일성이 이제 대표적으로 없는 경우들이 쭉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 어때요? 자, 갑과 을의 명의를 자, 갑으로 바꿔달라. 돼요, 안 돼요? 이건 되죠. 또는 반대로 갑의 단독 소유를 갑과 을의 공유로 바꿔달라. 돼요, 안 돼요?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렇게 언제 동일성을 요한다는 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정리 파트가 새로운 문제로 뜨고 있는 중이에요. 특히 요거 동일성 파트 보셔야 돼요. 좋고. 그 다음 이제 자, 테마 40번은 보시면 거기 권리등기 통치익 돼 있죠. 4개 와요. 자, 첫 번째가 이제 권리의 변경 등기. 두 번째가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그러니까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근데 시험은 대부분 다 말소 등기가 시험 나와요. 자,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하던 거 있죠. 자, 권리 변경 등기는 시험 보러 가면 딱 2문장 나와요. 시험에. 자, 들어보세요. 첫 번째. 권리 변경 등기는 등기할 때 공동 단독. 공동이지. 등기할 때 주등기 부기등기? 그때 달라요. 그거 시험 나와 그거.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처음부터 없을 때 이해관계인이 승낙서를 주면 그때는 부기등기하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한다. 그거 나와 딱 2문장. 자, 그다음에 자, 책 문제 다 있어요. 좀 더 풀어보시면 돼.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얘도 딱 2문장. 그러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할 때 공동 단독 신청해야죠. 하나. 얘는 주등기 부기등기? 자, 이렇게 나와.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한다. 맞는 말이에요? 언제나 부기등기예요? 그게 2문장 시험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대부분 시험은 뭐가 나온다? 말소 등기. 그래서 이제 옆에 33번 보시죠. 문제. 33번. 말소 등기 파트도 이제 워낙 앞에 나온 게 많기 때문에 겹쳐요 다. 자, 33번. 자, 문제. 자,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혼동으로 인한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한다? 둘 다 단독 신청해야지. 하나 외워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공동 단독. 보존 등기 말소도 단독. 이렇게. 또 혼동 나왔죠.
혼동 제가 수업 안 했었는데, 자, 보세요. 혼동. 자,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 을. 아버지가 소유자예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 집에 전세를 살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갑이 사망했어요. 소유권 어떻게 되세요? 을에게 상속. 그럼 을은 소유자 겸 전세권자네. 그럼 이제 어느 권리 필요 없다. 전세권. 그럼 전세권 말씀 어떻게 해? 직권 좋아하지 말라 그랬어. 자, 보여요. 자, 갑이 죽고서 상속받은 거를 국가가 아냐고. 몰라. 그러니까 말씀 어떻게 한다? 을이 신청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같이 간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자, 2번 10초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2번은) OX? O 맞지? 자, 가등기 명의나 이해 관계는 누구 승낙을 받아? 가등기 명의 승낙을 받아. 가등기 발소를 단독 신청한다? 대위 신청한다? 단독 신청 그랬잖아. 그 문장이잖아. 그럼 또 3번.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인 경우에 전세금 반환 증서, 영수증에 의하여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자, 후차 체크하세요. 전세금 반환 증서, 영수증. 요거 믿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믿어요. 단독 신청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3번이요. 옛날 법률 조문이에요. 옛날은 됐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전세권자가 자, 의무자 없이 사망했을 때, 의무자의 소재 불명일 때, 그때만 단독이에요. 영수증 첨부한다? OX, X. 그 다음, 자, 4번. 말소등기 이해관계에 있는 3자라 함은 등기부 기재가 없는 자는 이해관계에 있는 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맞죠? 등기부 기록 없으니까 이해관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5번. 저당권의 목적이 된 소유권의 말소등기 있어 이해관계인인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됐어요. 갑에서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을이 이제 소유자죠. 을이 병한테 가서 저당을 설정했어요. 근데 이번에 갑과 을이요. 전 소유권을 말소한대. 그럼 보세요. 소유권 말소하면 병인데 어떻게 돼? 따라 지워지죠? 이게 이제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등기지. 그럼 이제 을의 등기 말소할 때는 누구 승낙을 받아라? 이해관계인의 승낙받아라. 그 말이지. 이렇게. 우리 수업자는 이렇게 했어요. 말소 등기 이해관계인. 자,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뭐?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이게 그 뜻이죠. 이렇게. 작년 시험에 그거 나왔어요. 이렇게. 말소등기 파트에서. 그 다음 이제, 자, 6번 한번 풀어보시죠. 자, 6번은 OX, X.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소유권이 이제 이렇게 해서요. 자, 다시. 소유권이 이제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다시 병으로 소유권 이전.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현재 을병 등기가 지금 다 무효인 등기죠. 그럼 이제 문제 이거예요. 자, 보세요. 갑이 소유권을 찾아 올라오면은 을의 등기 먼저, 병의 등기 먼저. 병의 등기 먼저. 그럼 이제 계약이 없으니까 어떻게? 을을 대위해서 병의 등기를 말소하고. 그래서 이제 을의 등기 말소할 때 갑의 등기는 을의 등기, 병의 등기는 등기부 기록이 아예 없죠. 그럼 얘는 말소 등기 이해관계인이 아니지. 이렇게 해서요. 말소 등기 이해관계는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자예요. 얘는 먼저 우선적으로 먼저 지워져 버리니까 이해관계인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7번 풀어보세요. 자, 또 의외로 7번은 또 많이 틀리세요. 자, 말소 등기를 하는데 이해관계 승낙을 안 받아왔죠. 요거는 각하처분 때려야 돼요? 등기 받아줘야 돼? 각하처분이에요? 근데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좀 전에 권리 변경은 승낙서를 첨부하면은 부기등기고 승낙서 없으면 주등기입니다 그랬죠? 그거는 특별조항이에요. 특별조항이고 이렇게 해야 돼. 무슨 등기할 때 승낙서 안 받아오면 당연히 각하사유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권리변경이랑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7번이 원칙 지문이에요. 이렇게. 자, 8번. 소유권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근저당권 등기는 등기한이 등기 명인에게 직권말소하겠다는 통지를 한 후 소정의 기간을 기다려 직권말소한다? X죠. 자, 이게 이거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중간처분 등기는 직권말소. 이렇게 해요. 직권말소 시킨 후에 통지만 해줘요.
직권 말소 후 통지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자, 9번. 자,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 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설정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요거 이제 설정 등기한 후에 뭐가 넘어갔다고요? 소유권 이전. 자, 봐요. 자, 그럼 이거죠, 이제. 갑이랑 을이랑 저당 설정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갑이병한테 뭘 넘겼다? 소유권 이전. 여기서 보시고, 자, 다시.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제3 이전의 경우, 제3 취득자가 누구예요? 여기 병이죠. 병이랑. 제3 취득자가, 그 다음, 누구랑? 설정자와 공동으로 가서, 이거 말소 안 돼. 가당키나 해요? 자, 봐요. 뭔가 하면, 을의 등기 말소할 때는, 을이랑 병이 오거나, 을이랑 갑이 와야죠. 거기에 누구라 써있어? 이렇게 둘이라 써있어, 이게 지금. 이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진짜. 그래서, 요게만 제 기억으로는요, 26회 문제 같아요. 26회 시험 보고 제가 문제 푸는데요, 답이 없어요. 아, 죽겠는 거, 답이 없어요, 이게.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직원애가 와서 답 달래요. 야, 5분만 더 줘봐. 답이 없을 일 없으니까 대부분 시험이. 그래서, 근데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법률 조문을 펴놓고, 뭐 5개 문장을 다 비교해서 이렇게 답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나중에 보이더라고요. 이 문장이. 둘이 올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속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 보면 아직도 치가 떨려요. 자, 그래서, 그 이제 9번. 이제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주의를 위한 질문이에요. 자, 10번. 자,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 양수인은 소유자인 설정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요거 맞죠? 여기 이제 갑과 을이 있었고, 병은 빼고, 을이에게 저당권 넘겼어요. 저당권 이전. 그럼 여기서 이제 A의 등기 말소할 때는 누구랑 가야죠? 다 이제 갑이랑 가라. 그 말이죠. 이제. 그거는 이제 여기에요. 설정 등기하고 소유권 저당권 넘겼을 때. 이렇게. 그 다음, 11번. 자, 피담보 채무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 등기 말소를 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자, 뭐 또 되게 어렵죠. 자, 근데 이거예요. 뭔가요? 지금 저당권 등기 해놨죠. 그 다음에 그게 부기 등기가 딱 붙었어요. 부기 등기가. 그래서 근저당권이 지어지면 부기 등기가 어떻게 한다? 당연히 직권 말소지. 부기 등기니까 그렇게. 그리고 11번도 이제 작년도 기출지문. 그래서 뭐 틀린 거는 이제 1번, 3번, 6번, 8번, 9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3, 6, 8, 9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저당권 이제 권리포기 파트는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말소등기 파트, 말소등기 같은 거하고 이제 말소등기 파트 요거는 고 33번 문제 있죠. 요거 하나 꼭 풀어보셔야 돼. 그럼 다 끝나요. 뭐 그 다른 질문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50번, 50페이지. 자, 소유권 보존. 얘도 그 기출 마크 한번 보세요. 최근 10년간 몇 번 나왔어요? 7번. 7개잖아. 그리고 여기는요, 여차하면 한 해 2개도 나와. 그럼 이제 꼭 해야 돼. 숫자도 못 세야지 그냥 큰일 났어, 그냥. 자, 그 박스는 이제, 우리 맨날 보는 상이니까 박스는 이제 나중에 참고하시고. 자, 밑에 가서 이제요, 다른 뭐 질문은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자, 거기서 이제, 자, 7번 한번 보시죠. 7번.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청 정보, 주소 증명 정보, 대장, 제3자 허가동의 승낙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이거 이제 서류 파트죠. 자, 보세요. 신청서는 내야죠. 주소 증명 정보도 내야 되고, 보존이가 대장 내야죠. 근데 제3자 허가동의 승낙은 이거 없어요. 뭔가 하면 이게요, 주로 재산을 처분할 때예요. 근데 보존 등기 처분행위가 아니지. 그래서 고개 빼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 9번, 8번 한번 풀어보시죠. X, 그렇지. 왜 X? 압류. 우리가 이제 직권 보존은 처분자에서 뭐는 제외한다? 압류는 제외한다. 그 문장이 이렇게.
9번도 미등기 토지에 가처분 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의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직권 등기 해놨습니다. 그 위에 법원에 가처분 등기 말소 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 말소한다? 그렇죠. 보세요. 보존 등기 요거는 유효한 등기니까 말소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7, 8, 9번 그 세 개가 이제 최근에 떴던 지문이에요. 이렇게 이제 직권 등기 파트에서 같이 이어집니다. 그다음 이제 자 문제 34번 한번 풀어보시죠. 이 문제는 너무 많이 풀었어요 그동안. 자, 옳은 것 몇 번? 3번, 4번, 2개. 자, 보세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 보존은요. 그게 있죠. 등기 후 처음 만들죠. 그럼 신청한 사람은 소유자 증명해야죠. 요게 중요해요. 이제 소유자 증명 서면.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소유권 보존에서 소유자 증명 서면 가장 좋은 거는 뭐예요? 첫 번째가 대장이겠지. 대장의 최초의 소유로 동된 자, 상소 포기가 쓰게 됐고, 두 번째가 이제 요거 있지,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그 박스에 있어. 세 번째가 이제 수요. 네 번째가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 정보. 이거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근데 오늘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서 요 판결, 요거만 잘라서 문제를 냈어요. 잘라서.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볼게요. 자, 1번. 소유권을 지배하는 판결은 신청인 소유물 확정하는 것이 하므로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한한다? 한하진 않죠. 원칙은 확인이고 형성과 이행도 가능하니까. 그 말이고. 2번. 당해 부동산이 신청인 소유물 이유로 보존 등기에 말소를 명한 판결. 자, 줄 그세요. 보존 등기에 말소를 명한 판결. 요거는 무슨 판결? 종류가 말소하라.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인데 앞에 뭐라 써 있어요? 신청인 소유물 이유로 이행 판결인데 소유자임이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거는 해당하는 판결이지. 해당하지 않는다 X. 됐어요? 3번. 자,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안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 표시에 누락이 있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여기 이제 누구 상대로 한다? 국가 상대고. 그렇지. 그 다음 건물에 대하여 국가, 건축허가 명의인 상대로 한 확인 판결은 본인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죠. 자, 그러면 건물은 누구 상대로? 시군구 상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국가나 허가 명의는 해당하지 않는 거지. 그 맞는 말이죠? 다시. 자, 봐요. 자, 대장이나 등기부에 명의인 존재할 때는 누구 상대로? 명의인 상대로. 명의인이 불분명하면 토지는 국가, 건물은 시군구 상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그 4번은 지금 상대방을 잘못 정했어요. 그래서 국가나 허가명이 아니고 이제 시군구 상대로 해야 돼요. 그 다음 5번. 자, 건물에 대하여 국가 상대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자기 소유권을 지배하는 자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보세요. 건물이죠. 국가 상대로 돼요? 안 되지. 누구? 시군구 상대로 해야지. 그래서 34번에서 이제 옳은 거는 3번, 4번 2개.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세요. 자, 거기 한번 들어보시고, 자, 그 책 보시면 되겠네. 자, 요 판결은 판결 종류. 원칙은 무슨 판결이고? 확인 판결이고, 형성이나 이행은 판결 이후에 소유자임이 나타나 있을 때 된다. 이렇겠고. 그다음 이제 상대방은 대장이나 등기부에 명의인 존재할 때는 누구 상대로? 명의인을 상대로 하고, 명의인이 불분명하면 토지는 국가, 건물은 시군구.
그래서 이 판결이 되게 어려운 중에 하나 이렇게 보셔야 돼. 무조건. 그 다음 이제, 자, 테마 42번. 이 박스는 쭉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고 이제 보통, 이 파트가 보통 문제가 한 2문제 나와요. 이렇게. 2개 나오고 이제 주로 포괄 문제 많이 나오고요. 뒤에서 이제 지문 확인할게요. 자, 일단, 자, 5번부터 10번까지 묶으세요. 7번부터 10번까지. 죄송합니다. 7번부터 10번까지. 요 네 문장이 수용 파트예요. 수용. 수용이고 이제 그 다음 11번부터 14번까지가 환매. 이렇게. 이제 앞에 거는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자 7번부터 한번 볼게요. 7번. 자 수용으로 인한 소유 이전을 하는 경우 등기하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를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자 왜 X? 그렇죠. 그 줄 그세요.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요거는 존속, 소멸, 존속이 돼야지. 이렇게. 제일 많이 나온 지문이 그 지문이에요. 또 그다음 또 8번. 수용 개실 이후에 종료된 소유권 등기는 직권말소한다. 다만 수용 개실 이전에 상속을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죠? 자, 잠깐하세요. 소유권은 원래 지워요, 안 지워요? 원래 안 지워. 소유권을 왜 지워? 근데 이제 수용일 이후에 들어온 거. 이후. 그 말이 포인트지. 요거는 말소시켜야 돼. 자, 이거예요. 뭔가 하면 갑소유 토지를 국가가 수용을 딱 했죠. 그럼 이제 국가 앞으로 소유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권 일하는데 이거를 지워버리면은 소유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원래 안 지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용일 이후에 들어온 거. 자, 보세요, 이제. 수용 다 끝냈죠. 수용일 이후에 갑이 을에게 몰래 팔았어. 그럼 국가가 을로부터 또 사와야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뭐만? 수용일 이후에 들어온 거. 그거는 지워라, 그 말, 이렇게. 근데, 자, 만약에 이제 수용 다 끝났어요. 근데 갑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상속 등기는 말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지. 그래서, 그 8번도 이제 충분히 뒷단락이 한번 다 버틸 수 있어요, 이렇게. 상속을 위한 소유권 이전. 존속입니다. 자, 그 다음. 자, 9번. 자, 갑소유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을이 수용보상금을 지급한 뒤 딱 자르고 보상금 다 줬어요. 그 다음 을명의의 수용적일에 의한 소유권 연위를 하는 경우 수용 개실 후 갑이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종료한 이전 등기는 직권말소된다? 맞죠? 자, 이거잖아요. 이제 수용을 다 해서 끝냈는데 이제 국가 앞으로 등기하기 전에 갑이 을에게 몰래 팔았다. 병에게 팔았다. 그럼 병의 등기는 어떻게 한다? 그게 직권말소지. 수용 이후에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 자, 10번. 자,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완료 후, 수용재결의 실효로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자 명의의 이전 등기를,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잠깐만요. 자, 보세요. 요거. 자, 수용 다 끝났죠? 근데 보세요. 근데 그 위에, 수용재결이 실효가 돼버렸어. 그럼 소유권 말소는 어떻게 한다? 공동정이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맞는 말이지. 내가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 보시고 이제 근데 뭔가 단단한 게 수용은 요게 다예요. 요만큼 시험 나와요. 시험 보러 가면. 그다음 이제 환매도 한번 볼게요. 자, 11번. 환매특약 등기는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인 의무자가 되어 공동 신청하며 딱 자르세요. 여기까지 맞고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 등기도 가능하다. 요게 X예요. 자, 봐요. 이제 판매에서 앞달락은 맞았어요. 자, 갑이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겨야죠. 문제가 소유권을 넘겨버리면 다시 사오기가 어렵다. 거기다 이제 환매특약 달아야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보세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환매 두 개는 반드시 어떻게 신청한다? 동시 신청한다. 근데 이렇게 했어요. 갑과 을이요. 자, 물건 내가 팔았다. 근데 환매권자는 A로 하겠다. 그럼 A 명의로 환매 등기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법에서 환매권자는 매도인에 한하게 돼 있어. 그리고 뒷달락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하는 자, 환매 등기는 특약 등기는 불가능하다. 안 돼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언제나 환매 등기할 때는요. 환매권자는 누구다? 매도인에 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어때요? 환매 등기 해놨죠?
그런데 그 후에 갑이 A한테 판매권을 이전하면 돼야 안 돼? 그건 별개 문제야. 이제 판매 등기할 때 이제 판매권자는 누구에 한한다? 매도인에 한한다. 이렇게. 그 다음, 자, 12번. 판매 등기는 매수인의 인감증서는 첨부하지 않지만 등기 정보는 첨부해야 한다? 자, 중요하죠. 판매 등기할 때 등기필 정보, 인감증명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해야지. 자, 그 다음 13번. 판매 등기에서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비용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지만, 자, 여세요. 판매 등기할 때 필요적 기록사항 뭐가 있다? 매매 대금과 매 비용. 거기까지는 맞는 말이죠? 딱 자르고. 판매 기간에 정함이 있는 경우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여기서 판매 기간은 필요적, 임의적? 임의적이죠. 그러면 임의적 사항을 계약서에 적으면 그거는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지. 거기 이제 그러니까 여기 등기하여야 한다고 해야지. 자, 14번도 문제는 긴데, 자, 별거 볼 거 없어요. 자, 볼게요. 자, 판매권부 매매, 매도인으로부터 판매권을 양수한 자가 있는 경우. 자, 판매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네요? 자, 갑이 A한테. 판매권 이전하면 돼야 안 돼? 됐죠? 그러면 판매권 이전은, 자, 맨 하던 말,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지. 정확히 말하면 부기등기에 부기등기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 자, 양수한 자인 경우에 그 양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판매 딱 자르고. 일단 요게요. 자, 판매권 넘어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판매권 행사할 때 권리자는 누구다? 당연히 A가 하겠죠. 그 말이고. 그 다음, 뒷달라. 판매권 매매 목적 부동산이 판매 특약 등기 후 양도된 경우. 자, 보세요. 이제 요거는 빼고 이제.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자, 보세요. 소유자죠. 우리 병한테 소유권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소유권 넘겼어요. 그 경우에요. 자, 뒤달락 보세요. 자, 그 전득자가 등기 의무자 된다. 자, 보세요. 자, 일단 A는 빼고, 요 갑은 을병 중에 누구 상대로 판매권을 행사한다? 당연히 병 상대로 해야지. 을은 아웃이니까, 이렇게. 전득자, 병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봐요. 우리 흔히 판매 등기한 후에 판매권 이전, 소유권 다 되죠? 그거 알아야 되고, 또 하나 거면, 자, 이거 빼고, 자, 갑은 이제 보세요. 을병 중에 누구 상대로 판매권을 행사한다? 당연히 병 상대예요. 을은 아웃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두 단락이니까 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자, 35번 한번 풀어보시죠. 최근 시험 특징이요. 우리 시험이 공유 합의가 조금씩 시험 나와요. 자, 이제 일부 묶어놨습니다. 자, 볼게요. 공동소유 체크하시고. 자, 1번. 일필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함께 농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 조합에 해당하므로 합의로 등기해야 한다. 자, 줄 그세요. 자, 여러 사람이 함께 농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 이게 동업계약이죠. 동업계약이 뭐다? 이게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합의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 2번. 합의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인 및 잔조 합의자로 하는 합의명인 변경 등기를 신청한다. 자, 보세요. 이제 이거예요. 토지가요. A, B, C, D 합의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사망했어요. D가 사망했다. 그럼 이 토지는 이제 누구 거? 자, 보세요. 요 D 합의주면 상속돼요? 안 되잖아요. 이때 이제 보면 합의자가 이제 A, B, C, D에서 A, B, C로 바뀌었죠. 이때가 이제 이게 합의명의인 변경 등기하는 거예요.
공동단독? 당연히 공동이지. 왜 단독이 갑자기? 이제 공동신청이 권리등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체크하세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상속인을 싹 빼야 돼. 잔존 합의자로 하면 합의유 명의인 변경일을 신청한다. 이렇게. 그럼 또 3번. 자, 토지 합의자 갑과 을 중 을이 사망한 경우. 이제 둘 중에서 이제 을이 죽었네요. 특약이 없는 한 갑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기 위해서 먼저 갑이 단독 소유로 하는 합의유 명의인 변경일을 신청해야 한다. 자, 맞죠? 명의 바꿔놓고 넘겨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럼 4번. 합의자 1인이 다른 합의자 전원 동의를 얻어 자신 지분을 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이제, 자, 지분 연기를 한다. 뭐요? 이제 소유자가 지금 A, B, C는 남았어요. 근데 요 C가요. 죽어도 합의 안 한대. C가. 그러면 이 C의 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처분 못 해요? 영원히? 할 수 있죠. 그때는 나머지 전원 동의 받으면 처분할 수 있죠. 자, 그럼 봐요, 이제. 그럼 여기서 C가 이제 자, 나머지 전원 동의해서 자기 지분 처분할 때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한다? 그것도 합의후 명의인 변경 등기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자, 3자에게 처분했을 때 그거 이제 지분 이전이 아니고 합의후 명의인 변경 등기 이렇게. 합의자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 5번. 등기원인 정보에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때는 이를 신청정보에 기재하여야 한다. 요게 이제 공유물 불분할 약정이죠. 임의적 사항이죠. 자, 계약서에 적었으니까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 7번. 자, 등기된 공유물 불합지 기한을 단축하는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 신청해야 한다. 자, 줄 그세요. 공유물 분할 금지 기한을 단축하는 약정의 변경 등기. 요거는 권리의 등기, 표시의 등기. 권리 등기예요. 이제 권리 등기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신청한다? 아니, 공동 신청해야지. 이렇게. 잘라야 돼요. 표시 등기는 단독이죠. 그죠? 갑분할 외 권리 등기는 다 공동이에요. 공동. 그다음 8번. 자, 공유자 중 1인이 지분 포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유 지분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 신청해야 한다? 자, 이거예요. 여기 공유입니다. 공유. 자, 토지가 이제 A, B의 공유예요. 근데 어느 날 A라 B가 지분 갖기 싫어졌어. 안 가질래. 지분을 버려버렸어. 이 지분은 이제 일단 누구의 기속? 그때 A죠. 그때가 이제 보세요. 그러면 문제는 B가 지분을 버리면 버린 거 누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 그때가 이제 지분 연결해줘야 돼. 이제 공동 신청해야지. A, B가 이렇게. 그래서 그 지분 포기했을 때 그 등기도 공동 단독, 공동 신청한다 나와야지. 또 그다음 자, 9번. 자, 등기된 공유물 분할 금지 기한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 신청해야 한다. 이것도 이제 그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죠. 권리 등기니까 공동이고 이렇게. 그다음 10번. 자, 갑구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지분 4분의 3 중 절반을 B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기 목적란에 2번 A지분 4분의 3 중 일부 2분의 1로 기록한다. X. 그렇지. 왜 X? 그렇지. 봐요. 이제 요거 이제 자, 토지가 이제 A, B의 공유죠. A지분 얼마? 4분의 3. B지분이 4분의 1. 근데 여기서 이제 A가 자기 지분 4분의 3이죠. 요거에 절반을 팔고 싶어요. 그럼 전체가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3에 2분의 1이니까 또 계산 못하지 또? 8분의 3이라고 가로 속에 적어야 돼. 가로 속에는 언제나 전체에 대한 지분이에요. 또 속으로 이런 게 나왔어 이러는데 작년도 기출지문. 자, 그래서 거기 얘기가 돼요. 가로 속에는 뭐다? 전체에 대한 지분. 그래서 4분의 3에 2분의 1이니까 전체 이제 8분의 3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풀어보셔야 되고 이제 일가세요. 공동 소유가 되게 잘 나와요. 현재 보셔야 되고. 그다음 이제 유증도 이제 우리 맨날 보던 거죠. 유증. 틀린 것은 우리가 몇 분에 시작했죠? 까먹었어요. 자, 그거 하나만 더 풀고 있다. 36번.
자, 유증. 자, 틀린 것은 1번. 유증 목적 분원이 미등기인 경우 토지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또는 상속인의 포괄적 수용자가 단독으로 본인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보세요. 유증을 딱 받았죠. 갑이 AB한테. 근데 보니까 해당 부동산이 이제 여기가 미등기인 수도 있고 기등기인 수도 있지. 그럼 봐요, 이제. 그럼 갑이 미등기 토지를 AB에게 포괄중할 수 있죠. 특정도 가능하다. 그럼 이렇게 해서요. 갑이 이제 미등기 토지를 AB에게 포괄중하면 이때는 어떻게 하고? 포괄중은 상속과 똑같으니까. 이때 이제 AB 명의로 소유권 보존. 그래서 또 사라지고 없었어 또. 자, 그 다음에 미등기 토지를 갑이 AB에게 특정 유증하면 이때는. 그렇지. 이때 이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소유권 이전돼야지. 이렇게. 차이죠. 자, 또 기등기 토지예요. 기등기 토지라면 보세요. 상속 등기를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갑으로서 바로 넘어갈까요? 바로 넘어가야죠. 이렇게 이제. 이게 다 달라 이렇게 경우가 이렇게. 요걸 이제 물어봐요. 다시. 갑이 미등기 토지를 포괄중하면 이때는 어떻게 하고? AB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포괄 상속과 유사하니까. 그다음 이제 미등기 토지를 특정 유증하면 이때는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기한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기등기 토지라면 갑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1번은 맞는 말이에요. 자, 2번. 유증 목적 분원이 미등기인 경우라도 특정 유증 받은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마친 후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맞죠? 이렇게. 차이점. 그것도 구분하셔야 돼요. 3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쳐 수증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상속이니까 상속이 이제 요거는 기등기인 경우입니다. 아무 말 없으면 그때 바로 넘어가야지. 이렇게. 상속이 안 하고. 그럼 4번. 유증으로 인한 이전 등기 전 상속 등기가 이미 종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 등기 말소함이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요건 뭔가면요. 이제 갑이 사망했죠. 상속인이 모두 자기 앞으로 먼저 등기 해버렸어요. 상속 등기를. 그럼 상속인이 이제 상속을 말소하고 넘겨줘야 돼요. 상속이 그냥 넘겨주면 돼. 넘겨주면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자, 5번. 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언자가 생존 중의 경우에 이를 수리할 수 없으나 유언자가 잘못 만들었네요. 자, 생존 중의 경우에는 수리할 수 없으나 유증자가 사망 후에는 가등기가 허용된다. 자, 그렇게 고치면 맞는 말이죠. 제가 만들다 졸았던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 구분하세요. 다시 이제 유증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 사망시지. 그러니까 생년 중에는 가등기할 수도 없다 그래야지. 이제 사망 후에만 허용됩니다. 이렇게. 그다음 6번. 자, 포괄유증의 경우에 수인의 수증자 중 1인이 신청하는 자기 지분에 관한 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자, 보세요. 유증 파트죠. 자기 지분만 등기하자 돼요. 전원 명의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9번은 오예요. 자꾸 누가 틀리게 X 그랬어 좀 전에. 나 뭐 잘못한 줄 알았어 지금. 자, 그럼 7번. 등기원인은 유증을 기재하고 연월일은 사망한 날을 기재한다. 그다음 이제 맞고 그다음에 유증자의 등기별 정보를 신종호대행으로 제공한다. 자, 보세요. 상속 등기할 때는 등기별 정보는 첨부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근데 유증 등기는 첨부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차이점 이렇게. 그래서 일단 유증자 한번 보시고 유증 파트는 여기서 이제 요거 최근에 들렸다요. 미등기, 기등기 구분하고 포괄적으로 비교하시고 이렇게. 자, 그다음 이제 5분만 쉴까요? 5분만 쉬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는 문제만 푸시면 돼요. 이렇게.